이번 타임은 야생고수차와 건강에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야생고수차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꼭 되묻는 질문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몸 반응과 기 반응을 통해 가지고 체험한 저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과 함께 공유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한의원에 가면 체질상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차는 많이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많이 마셔도 괜찮다입니다. 저는 하루에 야생고수차를 7리터 이상 마십니다. 그리고 몸이 좀 찌부둥하면 더 많이 마시지. 9리터까지도 마십니다. 우리 회원 중에 무엇입니까? 체질상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진단을 받은 그런 회원들이 몇 분 계시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지금은 10년 넘게 5리터 이상, 7리터 이상 마시고 있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지. 양방이나 한방에서 볼 때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망가지든지 무슨 일이 생겨야 되지. 그런데 훨씬 더 건강해지지. 살아있는 몸은 어떻습니까? 의학 지식으로 배운 몸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넘어서야만이 살아있는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질상 어떻습니까? 물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은 우리 몸에서 무엇입니까?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무엇입니까?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지. 체질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이 제때 배출이 안 되지. 배출을 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사이 가지. 사이 가면 혈액 속에 혈전이라든지 찌꺼기가 점점 더 많이 생기지. 그러면 혈액은 점점 더 탁해지고, 그리고 혈액을 거르는 신장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부담이 돼 가겠지.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망가지는 어떻습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래 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물을 마시지 않는 시스템이 되면 혈액을 거는 신장이 점점 무엇입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지. 신장의 사구체는 사실 우리가 차 걸름망 있지. 차 걸름망처럼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뻑뻑하고 찐득한 혈액이 어떻습니까? 잘 걸러질까요? 아니면 물기가 맞는 걸쭉한 혈액이 잘 걸러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걸쭉한 혈액이 무엇입니까? 잘 걸러지겠지. 그렇다면 신장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혈액을 걸쭉하게 그렇게 물기가 많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려고 하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지. 그래서 체질과 관계없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만약 내 몸무게가 70kg라고 하면 49kg, 49리터가 물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몸의 신진대사를 무엇입니까?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물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화학공장과 똑같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나서 에너지화 시키면서 무엇이면 노폐물과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이런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독소나든지 노폐물이든 헛물을 어떻습니까?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지. 이런 메커니즘을 유지하려고 하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지. 따라서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체질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70% 물로 돼 있지. 물을 마시면 되는 무엇입니까? 몸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극을 주면 활성화되지. 활성화되면 기능이 어떻습니까? 좋아지지. 잘 써야 되지. 그런데 의사나 한의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한 번도 이런 모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7리터, 9리터 마셔보지 않았지. 그래서 몸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르지. 더군다나 차를 마신다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다릅니다. 차의 효능도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이 틀리지. 왜냐, 물의 신진대사뿐만 아니고 차의 효능도 플러스 되어 있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의학 지식으로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 해보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요즘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의사들이 많지. 그러나 우리처럼 어떻습니까? 하루에 야생고수차를 매일 5리터 이상 마시면 체질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이 기본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이 되든지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을 어떻습니까?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이 간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오염되어 있으면 간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간에 좀 이렇게 효능이 좀 미미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간을 더 무엇입니까? 간에는 훨씬 더 좋지. 우리는 오염되는 음식을 먹으면 간이 딱 아픕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이처럼 체질에 따른 음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5리터 이상 야생고수차를 마시면 체질 이론이 맞지 않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질 이론이 나온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야생고수차를 5리터 이상 마신 사람이 없지, 그때는. 그리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상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몸을 볼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어느 체질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한의원에 가면 가는 데마다 체질이 달라져요. 체질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와고 땅 위를 걷기 시작한 이래로 하루에 5리터 이상 야생고수차를 마신 사람이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인가 회원님들이 몸을 분류할 체질이 없지, 어찌 보면. 굳이 내보고 분류해라 하면 어떤 체질입니까? 맑은 체질이지. 그냥 맑은 체질입니다. 그리고 속은 따뜻하고 피부는 시원한 체질이지. 새로운 인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단전이 열리면 체질 이론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질 이론은 단전이 열리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지. 그래서 단전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열리면 신경계가 계속 변화하지. 그러면 진화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체질 이론이 맞지 않지. 체질 이론은 어떻습니까? 해부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인체를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시대의 산물이지. 그냥 인체를 분류하는 하나의 무엇입니까? 분류 방식이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이 전부있냐? 이렇게 취급하는 한의사들이 많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지식이 되지. 왜냐면 억지로 끼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체질에. 그래서 체질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력을 잘 파악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현재 자기가 약한 장기가 어떤 건지 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 약한 놈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세 번째 질문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사실 건강식품은 무엇입니까? 식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거의 약품이지. 사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제품 중에서 우리 몸 반응을 통과한 게 하나도 없지. 먹으면 어떻습니까? 양약을 먹는 것과 비슷하게 몸 반응이 일어나지. 힘듭니다. 순수하게 어떻습니까? 식물에서 추출하여 만든 건강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화학물질의 성분들이 항상 섞여 있지. 또 순수하게 100% 이렇게 식물에서 채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있으면 힘들지. 가령 인삼이라든지 홍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꽤 많지. 그래서 건강식품이라든지 기능성 식품은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드시면 드실수록 드시는 기간만큼 점점 더 여러분 건강이 나빠집니다.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매일 먹는 거지. 간이 얼마나 피로하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종합 비타민제 등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비타민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에서 만약 100% 추출한 성분이라면 먹어도 괜찮지. 그것이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오염되지 않는 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제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그런 비타민제가 없습니다. 거의 없지에. 그래서 식물 추출액 몇 프로에다가 화학적인 뭐습니까?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비타민제를 만들지. 식물에서 추출되지 않는 비타민제의 그 화학적인 성분은 원소 기호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 몸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몸은 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인지 광물질이나 그리고 화학합성물에서 만들어진 비타민인지 구별을 잘 하지. 그래서 식물성 비타민제만 이렇게 흡수를 하지. 광물성이라든지 그리고 화학합성물로 만들어진 비타민 성분은 잘 흡수도 안 되집니다. 그리고 또 배출도 잘 안 되지지. 사실 이런 비타민제는 효과가 없다고 최근 미국 의학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했지, 뉴스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 반응을 통해서 거기 효과 없다는 것을 15년 전부터 알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란한 이렇게 제약회사의 광고를 속지 말고 그냥 무엇입니까? 오염되지 않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되지. 그것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간단하지. 여러분들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특별한 무엇인가? 식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특별한 걸 찾지. 한 방에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가려 먹고, 바로 풀고, 운동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